또 바다 배경 보니까 재밌는데 이제 여름 8월 중순인가요? 이제 여름 휴가철도 다 끝나가고 날씨도 약간 선선해지고 아까 밖에 나가 보니까는 저희 집 앞에 나무를 그 구청에서 많이 뱄던데 그게 좀 되게 괜찮은데 왜 다 뱄지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나무가 다 베어 있고 한 그루 나무만 딱 남겨놨대요. 너무 많으면 뭐 벌레들 끌을까 봐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여름을 제가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여름에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예전에 일할 때 싫어했던 거고 요즘에 여름에 보면 그 나뭇잎이 햇볕에 딱 비칠 때 녹색하고 연두색하고 막 섞여 있을 때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항상 담배 피면서 그거 보면서 참 여름이 주는 어떤 그런 좋은 면도 있구나. 덥긴 하지만 그 요새 운동하면서도 이제 땀 흘리는 것도 저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떤 여름에 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처음으로 살아가면서 전 느껴봤어요. 항상 싫다, 짜증난다 이랬다가 아마 이게 제가 일을 쉬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일을 할 때는 아예 더워, 싫어, 땀나 이랬는데 또 이거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또 가을도 그렇고 각각의 계절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이 계절의 변화를 보니까 참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상에서 이제 뭐 미애님도 좀 어떻게 심심하지 않냐 그랬는데 일상에서 뭐 생활 패턴 보면 항상 걷고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 이제 들어오기 전에도 청소했는데 청소하고 요새는 이제 안 하는 짓을 많이 하는 게 이불 개고 뭐 개는 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불 개고 청소하고 빨래도 대충대충 하는데 요새는 그 피존도 정확하게 넣고 막 연구를 해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향이 더 날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에 되게 막, 어, 시간을 한 시간 쓸 거 뭐 일 나가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 시간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빨래 넣을 때도 이걸 펴서 넣어야지 주름이 안 지는구나. 이게 기본적인 거를 제가 안 했던 거를 조금씩 조금씩 배워간다? 배워간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일상이 단순하지만 이거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 일상의 하루의 단순함을 이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 여러분도 아시는 바이런 게이티가 제가 예전에 지금 나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기억은 다 안 나는데 감동 깊게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을 최근에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서 이 부분을 같이 읽고 이제 최근에 제가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인데 케이트가 되게 아름답게 묘사를 해놨거든요. 어떤 사진 작가분이 이 일상의 사진을 찍으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의 어떤 완벽함을 뭐 그런 사진 작가분의 블로그에 있던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는가라에 나오거든요. 나는 모든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경험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한 장면 한 장면 경험합니다. 신문의 4컷짜리 만화처럼 말이죠. 이 말을 하는 컷, 저 말을 하는 컷, 그렇게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한 장면입니다. 매 순간이 한 장면입니다. 매 순간의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입니다.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장면은 다른 장면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전체이고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 쪼갤 수 없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움직임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한 번의 한 걸음이지만 실제로 그 움직임과 걸음 사이 모든 것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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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도 공간도 없고 과거도 미래도 없으며 오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뿐 어떤 의미나 동기도 없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곳이 집입니다. 언제나 갈망해온 곳, 고요의 지점, 우주의 중심입니다. 근데 읽으면서 저도 마지막에 이제 좀 기뻤는데, 을, 음, 그러니까 그 KT가 이제 자기가 실제로 현실 닭에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좀 뭐 아름답게 묘사해야지 해서 한 거나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묘사를 했는데 이제 그 한 장면 한 장면의 완벽함, 연결성이 없음 그 부분을 표현했는데 제가 정말로 좋았던 거는 그 부분은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와 동기도 없다. 아, 이게 너무나 저한테는 와닿기도 하고, 저한테는 또 구원이기도 한 게, 제가 동기부여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했었던 기억도 많이 나거든요. 삶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 욕구, 갈망, 원하는 것. 근데 사실 언젠가부터 저도 동기가 별로 없었어요. 삶에 대한 동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거 동기도 없이 사냐, 목표가 없이 사냐, 그랬는데, 진짜로 안 생기더라고요. 목표, 달성해야 될 것, 생각이 안 떠올라서. 그래서 그냥 동기부여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동기부여하려는 마음도 없으니까 그냥 좀 거기에서는 편안함이 있구나 이렇게만 느끼고 있었다가 이제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 편을 그 연결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를 하려고 이걸 봤는데 이 또 묘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동기도 없습니다 하고 마치 막 이랬거든요. 동기가 있어도 좋은데 없어도 괜찮다는 거를 저한테는 이제 공감과 위안과 진실을 얘기하는 것. 우리는 항상 이제 동기부여한다. 뭐 미래를 향해, 목표를 향해,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간다. 이거에 대한 판단이 많으니까. 그런데 실제 진실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한 장면은, 음, 그 장면은 다른 장면과 연결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너무나 와닿는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바이런 게이트라는 사람이 깨달아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인과적으로. 어? 어저께랑 오늘이랑 미래랑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지. 우리도 솔직히 모든 존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한 장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아니면 하루로 치면 이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안타깝게도 이제 그 더 나은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그 연결성의 끝에 뭐가 된다는 그 착각이 너무나 강해서 이런 말들이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지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근데 우리 이게 너무 강하니까 계속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마치 어제랑 오늘이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연속성 상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이 실제로 너무나 강하게 있다 믿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연결성 속에서 내가 있으니까 무화로 돼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있네? 무화가 돼야지.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한다니까요. 무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서도 웃긴데, 아니, 원래 무한데, 그러니까 없는데, 이게 상상인데, 이 상상을 없애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화가 되려는 행동이죠. 불교에서 그런 착각도 많이 하대요. 수행해서 무화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것도 다 되게 섬세한 부분인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건데,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아이러니? 뭔가 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 진짜 동기부여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도 예전이지만 한 10년? 아무래도 전 동기부여가 오래 안 가요. 뭐 오늘 열심히 뭐 살을 빼보자, 운동하자. 요즘에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데 이제는 동기부여하고 막 해도 이게 오래 안 가요. 막 일주일 가면 동기부여가 시들해지고 뭐 살 빼야지, 뭐 먹지 말아야지, 뭐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동기랄까 욕구가 이제 안 생기길래 점점점 그래서 그냥 사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를 보면서 대처럼 사는 사람 없나 뭐 이렇게 궁금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또 그게 공감이 되니까 기쁘잖아요. 어떤 동기도 없어도 괜찮구나라는 말, 뭐 의미가 없다. 삶의 의미랄까 동기랄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사소한 건데 일상에서 그냥 하나님은 저기 하늘 위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얘기한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한다는 거는 이미 우리는 주와 가까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제가 가끔인데 최근에 제 변화가 길을 걷거나 운동할 때 제가 뛸 때 가끔 기쁘면서 가슴이 막 열리더라고요. 그 온몸에서 뭔가 스스로 치유받는 느낌도 받으면서 걸어가는데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다리가 좀 불구되셔가지고 빨간불이 됐는데 제가 먼저 뛰어갔어요. 빨간불 돼가지고 이제 8차선 대로변이니까
위험하니 빨리 뛰어가고 이제 건넜는데 그 사람, 그분은 이제 못 건너오시잖아요. 다리가 너무 한쪽이 좀 거의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느리게 빨간불이 돼도 못 건너는데 뭐 8차선도로 차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약간 걱정돼서 내가 뒤로 돌아가서 같이 걸을까 이 생각을 순간 했다가 또 이 판단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오지랖이다. 그냥 지켜만 보자 해서 딱 지켜보는데 아무도 빨리 건너라 뭐 차가 움직이는데 파란불인데도 그렇게 안 하길래 그때 제 가슴이 열리면서 그 장면이 너무나 정지된 것 같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하여튼 그 감탄이 그러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삶에서 우리의 어떤 안전과 생존이 내가 안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 내 노력에 안전한다고 하지만 그 삶의 배려랄까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이름하여 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배려. 그런 모습으로 출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냥 평범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그 기사분들이 앞에 좀 불편하신 분 있으니까 뭐 크락션도 안 올리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물론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삶의 배려랄까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절대적이라고 하지만 이 일상에서 우리 인간의 형태로 표현된 그런 자비나 배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좀 정지된 것처럼 뭐 좀 기쁘게 보이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아직 아마 영원히 가슴에 남을 것 같은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어떻게 그 한 사람도 마치 군대에서 보면 누가 지나갈 때 이렇게 대열하거든요. 이렇게 음악 딱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사람 몰라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그냥 뭐 감정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게 그냥 느껴져서 그냥 지켜보니까 딱 건너오자마자 또 마치 멈췄다가 다시 이제 삶이 흐르는 것 같은 이제 차가 막 지나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걸 얘기한 거는 오늘 우리가 이제 KT가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은 정말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비현실적이거나 뭐 멀리 있거나 종교에만 있지 않는 그 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고 어떤 그 연결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판단은 과거에서 오고 그 모든 판단이 판단된 과거가 투사가 되면 미래로 이제 투사가 돼서 미래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이상향이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저런 모습 되면 이제 내가 달라지겠지 하는데 이런 모습에서 이제 여기서 있으면 거기서 이제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함께 하면은 꼭 사라지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멈추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투사가 돼서 미래로 딱 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게 없거든요. 아무리 해도. 음.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아주 쉬운, 아주 단순한 그 길을, 그 멈추는 거를 이게 딱,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달려가는 모습이 의미, 동기, 열심히, 뭐, 수행, 뭐, 이런 의미로 하니까, 사실 그 분기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힘든 점이에요. 어떤 감정이 왔을 때든, 뭐, 혼란이든,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여기서 딱 읽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아무리 과거를 돌아봐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실제로 있지 않은 걸 돌아보면서 또 실제로 있지 않은 미래를 또 달려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계속 그렇게 기억과 상상과 인식 속에서만 우리가 계속 그 제가 얘기했던 희망 고문처럼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그렇게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제가 이게 읽었던 부분이 공감되기도 한데 이 KT라는 존재가 깨달아서 우리랑 달라서 이렇게 산다라고 그게 아니고 이제 똑같은데 우리는 이제 이걸로 판단과 기억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게 좀 힘을 잃어가거나 약해지면 원래 그랬구나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모르니까 어, 모른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좀 최근에 더 와닿기도 하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 음.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경험을 하든 그 순간의 경험으로 끝이거든요. 뭐 반성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순간에 매 순간에 경험만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반성을 하거나 뭐 다시 회상을 해서 내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요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다짐을 하거나 결심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하기 이전에 그냥 그 순간에 경험할 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어, 이제 쉽나요? 또 이제 쉬운지 모르겠네. 하여튼 내가 맨날 쉽다, 근데 힘들다 그랬지만 쉽다 쉽다 하니까 이거 뭐 세뇌, 세뇌 같은데 저는 너무나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너무나 단순한데 왜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이렇게 보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고 그 복잡함 속에 단순함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봤을 땐 되게 복잡한데 그 속에 존재는 단순하단 말이에요. 한 장면 한 장면, 매 순간. 뭐 내가 연결 안 시켜야지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힘이 빠져요. 그런 자기가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려고 하면 힘이 빠지고 조금씩 이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매 순간에 존재한다는 개인이랄까? 그것도 이제 조금씩 실제가 아니라는 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삶과 죽음이죠. 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이게 우리도 이것도 이미 살고 있는 게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가 이제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러고 잘 때는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감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단지 꿈을 꾸든 꿈을 안 꾸든. 근데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 개인의 감각이 좀 돌아오면서 이 삶이 인식이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차이가 있지. 음. 아니, 또 모든 것들이 뭔가 달성해야 되거나, 저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뭐 자주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실상을 우리가 조금씩 눈치를 채가고, 진짜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들어왔던 거를 이제 자기 삶에서 살아봄으로써 이제 발견하고,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살아냄으로써 자기가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되게 어렵다거나 이렇게 뭔가 알아야 된다거나 뭔가 노력을 해서 돼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음.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또 뭔가 돼야 된다거나 뭐 그거 일부러 끊어야 된다 그러거나 하면 못하죠, 솔직히. 왜냐면 그거 자체가 가능한 게 아니라서. 음.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잠깐만 좀 제가 제 얼굴 보니까 근데 또 부담스럽고 이래갖고 화면이 좀 모니터가 한 40인치라니까 이게 전체 화면으로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아까는 살 안 쪘다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찐빵처럼 돼갖고 내가 내 얼굴 보기 부담스러워갖고 이게 좀 절반으로 좀 줄여. 그 예전에 노트북 할 땐 좀 불편했는데 이게 좀 또 다르네요. 노트북 할 때 그 작은 화면이 불편했는데 막상 너무 큰 거보다는 적당한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는 저는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기 없이 살아가는 재미, 어떤 삶의 동기랄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재미. 이제 뭐 우리 친동생이나 가끔 듣는다 그러는데 이거 들으면 형이 그래서 문제야 또 이럴 것 같은데 목적, 침 튀겼다. 목적을 가져야지 뭐 이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안 생겨요. 이게 안 떠오르고. 어. 그게 저절로 안 떠올라요. 왜냐면 제 경험으로 봐도 뭔가 내가 치러 나가다가 감정과 감염적인 게 연관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슬픔과 이별에 대한 관념이 연관돼 있어요. 감정하고. 만나보면 이제 같이 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별이 뭐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도 마찬가지. 생존, 살아있는 게 뭐지? 죽음이 뭐지? 그러니까 그게 감정만 있지 않아요. 감정과 그 감정과의 이제 내가 들어왔던 관념도 같이 해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 있고, 그게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근데 뭔 얘기하다 감정 얘기했지? 하여튼 갑자기 또 이게 한 장면이 연결이 안 되는데, 이대로 완벽하다고 하기엔 내가 좀 너무
지금 벙 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뭔 얘기하다 한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이 하여튼 감정과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려움을 많이 겪었을 때 두려움과 연관된 감정 중에 하나가 돈과 연관된 것도 많죠. 그래서 최근에도 조금 겪는데 미세하게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란 간념 플러스 두려움 같이 이제 함께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합니까? 정말 씨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거 뭐, 어. 아니면 뭐가 몸이 필요합니까? 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신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신에 대한 두려움도 많잖아요, 사람들. 저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웠고 뭔가 나와 분리된 존재였고 뭔가 절대자고 난 상대자고 이랬는데 그 상대 그대로가 절대라는 거를 모르고 어 그런 솔직히 저는 제 개인이 다 그걸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건 아까 말한 거 버스 기사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는 어떤 인격이 있는 어떤 사람이 다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러진 않은데 저절로 모든 게 하나에서 출현을 하는데 솔직히 제 행동이나 제 강의조차도 서정만이란 개인이 있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최근에 많이 걸으면서나 뭐 너무나 좀 많이 좀 명백해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 책임감이 있는데 하나에서는 좀 벗어나죠. 사회적 책임감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바다님한테도 가끔 표현했던 엄마로서의 책임감, 딸로서의 책임감, 뭐 학생으로서의 책임감, 일하는 직원으로서의 책임감. 그 사회적 책임감 포기가 돼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된 죄책감이나 미안함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를 끊어야 될 때가 있는데, 진짜로 이제 책임져야 될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겪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들어왔던 내 줄을 가까이 한다는 게 여기에선 이제 우리가 짐을 져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거. 내 안의 상처, 그걸 이제 불교용어로 저번에 얘기했던 카르마, 업, 요거에 대한 책임, 그걸 이제 뭐 짐이라 표현했지만, 짐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여긴 감정, 그것만 지면 돼요. 그것만 지면, 그게 제일 먼저 져야 될 짐. 우리 이거 안 지고, 사회적 책임부터 먼저 지고, 이건 안 진단 말이에요. 둘 다 지면 둘 다 질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진짜 책임감만 안 지고, 하여튼, 이것만 지. 음. 수현 씨도, 그냥, 이렇게. 음, 음, 두 가지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책임을 져라 말이야.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뭐 누구 깨달은 분들도 그러는데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한번, 저도 고민한 적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어떤 사회적 역할로서의 책임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포기하면은 그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겪어야 될 뭐 감정, 그걸 카르마라고 하는데 카르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되어 있는 모습, 그것만 이제 지고 가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줄을 가까이 한다는 게 정말로 그래요. 가깝다는 표현은 어, 정말로 신, 주 뭐라고 표현하든 그래서 영적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영적이에요, 전부 다. 일상에서 우리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 물론 잠깐 회피할 수도 있지만 그 영적이라는 게 모든 존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이거든요. 일을 하면서 누군가와 싸우고 힘들어서 그 두려움을 겪어내고 져가는 그 자체가 영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번에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말한 진실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는 거죠. 살아내는 거. 그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우리 이제 일상에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우리가 져야 될 것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나머지는 좀 포기해도 돼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포기해도, 인생 끝날 것 같고 막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그런 거에서 이제 여전히 또 그런 관계성 속에 살아가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죄책감이 많더라고. 미안함.
최근에도 많이 느낀 게 미안해서 뭘 많이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안 하면 미안하니까 뭐 약속도 그렇고 누구랑 부모 자식 저도 이제 부모와의 관계 뭐 그런 거 미안한 게 되게 많대요. 최근에 많이 느꼈어요. 계속 뭔가 미안해서 동기가 그러더라고. 감정적. 내가 이렇게 많이 미안했구나. 그래서 막 특히 화내고 나서 또 미안한 거. 이게 화만 느꼈지 그 밑에 있는 깔려있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많더라고요. 화를 냈을 때 부모님하거나 동생하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이제 배달시켰는데 어떤 분이 길을 못 찾아서 우리 집에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친절하게 못 찾아야 되는데 내가 나갔는데 이제 짐을 받으러 나갔는데도 미안하다고 안 하고 딱 가대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났는데 또 그것도 그 안에 미안함이 있더라. 아, 괜히 이런 거 갖고 화내지. 최근에 이제 그 화와 미안함 그게 이제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아 내가 관계를 맺는 동기가 이 미안한 게 되게 많구나. 그걸 많이 느끼고 그래서 늘 숙이고 뭔가 죄송하다는 표현 안 해도 그게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표현을 안 해서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 미안합니다 표현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난 별로 화만 내고 없나 보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안함과 죄책감이 좀 느껴지더라고. 그런 거를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여전히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제 얘기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많이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수치심이나 열등감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자기 비난과 저 자신에게 되게 엄격한 진짜 엄격하더라고. 남들한테는 되게 엄격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남들이 약속 시간 늦어도 좀 괜찮다 그러고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뭐 뭔가 저하고 뭔가 틀어졌을 때 저 남은 괜찮은데 나를 좀 판단하거든요. 아씨 네가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뭐 나를 막 판단하는데 이제 일상에서 제가 일상생활 하는데도 뭔가 설거지를 하다가도 젓가락 뭐 이렇게 닦다가도 뭐 이게 좀 덜 닦이고 기름 묻어 있으면 니 같은 게 하면서 이 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 제대로 안 한다. 이게 계속 막 계속 제대로 안 한다. 그 제대로란 게 저한테 있더라고.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깔끔하게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막 판단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남한테는 엄격한 게 덜하다고 해서 나한테도 안 엄격한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되게 비판적인 엄격한 면이 있구나라고, 최근에 좀 분노도 있었어요. 자기 분노. 스스로에 대한 분노도 막 느껴지고 해서 그게 이제 투사되면 남한테 가겠죠.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남한테 지적했던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 지금 관계를 뭐 혼자 지금 이사 온 이후로는 관계를 많이 안 맺으니까 근데 관계 맺을 때마다 남한테 지적하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대로 해. 일 제대로 해. 그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역할로서 편의점 점장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원래 있더라고요. 너 제대로 안 해? 근데 그런 면이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난 좀 너그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면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되게 엄격한 면을 이해하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엄격한 자신을 용서하는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좀 최근에 겪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고쳐서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배워왔어요. 잘해라,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설거지 하면서도 이게 실수 안 하려고 하고, 혼자 있는데도 막 제대로 닦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무도 안 보는데 손 떨고. 그러니까 저 안에 부모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내면아이기도 한데 부모이기도 한, 저한테 있는 것 같아, 진짜. 막 감사받는 것 같아, 막. 진짜로 그러더라고. 아,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 용어로도 그러잖아요. 내밀화된 부모. 정말로 있더라고요. 좀 엄격한 부모. 그래갖고 막 뭐 간섭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간섭하듯이 저한테 막 간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이걸 제일 많이 그런 문장이 많이 떠오르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하여튼 그런 면을 보니까는 예전에 이제 저랑 인연 맺었던 분들이 자기 자신이 너무 싫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저한테도 이제 그런 면이 보이고, 그걸 좀씩 만나가면서, 그 속에서 있는 뭔가 발견의 기쁨이랄까?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경험해 가서, 이걸 버리거나 잘못됐다는 생각보다는, 이걸 통해서 또
배워갈 수 있구나. 또 설명할 수 없는 기쁨?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게 좋아요.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 혐오해서 내가 너무 싫음해서 또, 이게 배워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면에서는 또 너무 예상 외였지만, 저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별로 없나 보다 했는데, 되게 있더라고요. 음, 진짜로. 엄격한.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우리가 보통 개인적인 자아라고 표현된 부분은 되게 비판적인 것 같아요. 사회도 비판적이잖아요. 그 사회에 비판적인 게 개인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똑같이 또 비판적인 것 같아요. 엄격하고 기준도 되게 높고. 그거 내가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하여튼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막 이러면서 혼자 화내고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따로 있잖아요. 혼자서 막 야단치고 혼자서 좀 뭉울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투사가 이제 좀 안 할 것 같은 누구 때문에 내가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내가 날 되게 비판했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우리 자기 사랑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비판하는 거 이러면 그래도 저는 그냥 제가 늘 항상 뭐 2주 만에 봬도 2주 동안 경험했던 걸 항상 얘기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기쁨, 뭐 자기 혐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근데 기쁨도 좀 최근에 그게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데 가끔은 가슴이 확 열리면 정말로 그 기쁨이란 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면 그냥 예전엔 그냥 즐겁다가 아니고 기쁘면 가슴 쪽에서 이게 팍 열리더라고요. 그러면 가끔 그럴 때 보면 뭔가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게 뭐 저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게 또 닫히고 또 열리고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확하게. 가끔 그럴 때 최근에 이제 공원에서 또 산책하다가 강아지가 많이 산책하는데 이제 어떤 여성분이 강아지한테 물을 딱 주는데 마치 그 장면도 마치 멈춘 것처럼 그때 가슴이 열리면서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솔직히 그걸 물 줘서 아름답다기보다는 그때 그때 저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감탄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걷고 마치 또 다시 삶이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최근에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모든 것들이 이미 완벽한. 음. 근데 이제 연결되다 보면 솔직히 저도 일상 뭐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런 생각도 안 들다가 또 이렇게 가끔씩 그럴 때가 있고 하는 거 보면 어, 다양한 면을 겪어가지만 제가 자주 얘기했던 자신의 전부를 만나는 것, 어떤 거를 취하고 버리고 하지 않는. 사실 매 순간 있는 그대로에게는 문제는 없거든요, 진짜로. 근데 아까 KT 표현처럼 한 장면 한 장면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신명에서 나오잖아요. 취하고 버리지 말고 통연히 명백하리라고 그 신신명 첫 구절. 취하고 버리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는 표현처럼 그 취하고 버리는 거 우리가 감각적인 걸 취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좋은 감각, 안 좋은 감각, 불편한 감각. 근데 진짜 지금은 감각적인 거긴 하지만 또 감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취하고 버릴 수도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취하고 버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취할 수 있어, 버릴 수 있어요 하는 것 자체가, 저항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진짜 내 존재의 지금은 사실 취하고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치 빈 공간을 내가 버리고 취하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 다시 한번 한 구절 읽어주면 오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과거도 미래도 없으며 오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사람이 있고 개인이 있고 내가 있고 하니까 그게 비어있다기 아니 그게 하여튼 실제로 있으니까 내가 취하고 버리고 내가 이런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진짜로. 저도 이제 좀 느껴지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이제 저로 비하면 작동을 안 해요. 취하고 버린 게 작동을 안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를 하는 거니까. 그 이제 신신명 그 승찬 스님도 뭐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취하고 버리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게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게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내가 취하면 취하게 지고 버리려고 하면 버려지는데 잠시 억압해 놓을 수 있죠. 아니면 피할 수 있고 그거는 가능하죠. 피하거나 억압하거나 투사하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신신명 구절이나 KT 말 똑같거든요. 취하고 버리지 말라는 말이냐. 왜 순간에 한 장면 한 장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나 현재 시간도 공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공간이고 시간이면 내가 이렇게 잡아서 물건이면 버려야지 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그의 형태를 가진 지금이란 게 이기도 하지만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있거나 내가 또 지금에 집중해야지 이것도 가능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그 노력들이 아닌 그냥 경험하는 그 단순한 과정이면 되거든요. 굳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해도. 근데 이제 깨어난 분들이 지금을 얘기 자주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과거나 미래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동일시 되니까 그나마 가까운 지금을 얘기하는 거지. 딱히 또 지금이라고 딱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고. 그냥 사는 거지. 지금은 집중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지금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 지금. 어, 내가 항상 지금이라고 얘기했던 게 요새 제가 볼 땐 다 과거 같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서정만이고 여러분하고 알았던 모든 기억들이 지금에 있는 과거에 좀 더 씌워진 그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항상 여러분 모두 지금을 살지만 우리는 단지 이제 좀 가려져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뭐 믿음이나 관념적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야지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또 애를 써야 되고, 뭐 집중을 해야 되고, 그걸 살아본 제가 공부에 관심 없을 때 한번 해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것도. 진짜 지금에 집중하려면 옆에서 말 걸고 하니까 힘들어. 내가 살아봤어요. 그때 톨레 책 보고 내가 처음으로 마음 공부를 관심 없었는데, 뭐 지금 이 순간 살아, 그때 베스트셀러라길래 베스트셀러만 사던 시기였어요. 제가 책 중독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서 딱 안 보고 그런 거 막 사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 책에도 좀 보자해서 제목이 인상적이에요. 지금 이 순간 살아가 해서 읽다가 좀 말하는데 이제 딴 건 몰라도 지금 이 순간 한번 살아보자 이랬는데 아직도 그냥 어떤 분이 같이 일했던 실장님이 이런 거예요. 정만 씨는 뭐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집중을 하고 있냐고. 그래서 뭐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걸 지켜보면 이게 사라진다. 나는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거를 한 4, 5년간 계속 지금을 생각을 지켜보는 거였는데 점점 얼굴이 안 좋아진다. 너 왜 이렇게 심각하냐. 심각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 뭔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는 잘 안 들리고 또 얘기하면 그때 내 기억, 왜 나의 지금 집중하는 거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죠. 한 4, 5년간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 결로 이제 또 감정으로 갔거든요. 그게 이제 내맡김이란 게 있네. 그래서 감정으로 갔는데 그것도 지금 내가 경험한 거 집중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트사가 2년 된 거예요. 이 하다가 안 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집중했는데 그때 이제 책을 읽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봤던 게 집중은커녕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저께 얘기했지만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집중 안 되더라고.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집중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처음 봤어. 그래서 그 혼란과 뒤죽박죽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뭐였냐면 제가 너무 이게 싫으니까 반대의 모습을 되고 싶었어요. 집중하고 뭐 혼란이라기보다는 좀 명백한 사람, 명확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이런 사람. 끊임없이 그걸 노력한 거죠. 명상을 통해서든 지금을 집중해서를 통해서도. 근데 이제 그거를 포기하니까 제가 외면했던 부분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몰랐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어떤 반대의 모습을 그치면 이게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더 많이 올랐어요. 불안, 혼란, 아니면 결정을 못한다. 뭐 지금도 있는데 결정을 잘 못하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최근에 그게 너무 좋은데 그때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두려움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르는 게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게 너무 좀 신기하고 재밌고 편하고 편해요. 내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게 편한 게 아니고 그 내가 없다는 거에 대한 또 어떤 삶에 대한 편안함, 걱정할 게 없는. 그래서 진짜 안전한 거는 미래가 없고 과거가 없으면 어, 정말로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나 자신 또 조금씩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조금씩 희미해져 가면 정말로 안전한 게 개인의 안전은 아니더라고. 내 개인이 안전하다 이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를 좀 배워가는. 그러니까 내 개인이 있고 완전히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조금씩 되어가는. 그러면서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를 겪겠지만 이상하게 그 속에서 있는 안정, 안심, 뭐 자족, 자명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 너무나 또 되게 없는 모습 속에 있거든요. 되게. 그리고 이게 뭐 이런 모습 속에 어디 있어? 자기 혐오 속에 뭐가 기쁨이 있고 자기 사랑이 있어 그러는데 정말로 저는 뭐 꼭 그거에만 그게 있다는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제가 너무 싫었다는 거를 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제 잊어버리자고 오늘었던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그게 생겨가지고 거울을 딱 봤는데 제 거울을 못 보겠더라고. 갑자기 그게 생겼어요. 뭔 말에 아마 꽂혔던 것 같아. 너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말들 있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 꽂혔는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거울을 못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제가 거울을 잘 못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수학여행 가서 사진 찍었는데 사진도 잘 못 찍겠고 사진 찍은 걸 다시 일어나서 보는데 저만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쭉 왔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억눌러 놨겠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면서 나오고 나왔는데 최근에 나왔던 거는 이제 마치 뿌리 깊게 있던 그 기억조차 이제 나는 거 보면 아, 맞지. 그랬지 하고 납득이 되는 거 보면 어, 내가 거울을 못 봤었죠. 최근에 저 어제 모임 갔을 때 지하철 가서 거울 볼 때도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보는데도, 이게 나구나 하면서 납득이 되고 계속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겪었던 상처가 지금이라는 어떤 아니면 충만한 이 지금이라는 시간도 공간도 없는 영원한 지금에 이제 올라오는 거는 뭐냐면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영원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겉으로 보기엔 일시적인 거예요. 자기 혐오, 불안,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이 일시적인 걸 통해서 동시에 지금이라는 영혼을 인도하려고 삶이 계속 올려주는 거거든요. 네가 겪어가라, 겪어갈 수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겪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저거 아직도 겪고 있나지만 어떤 시각에서 보면 더 겪어갈 수 있다. 뿌리 깊게. 그렇게 하면서, 다르게 보면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만약에 중간에 제가 처음에 좀 깨어났을 때 멈췄으면 아마 그냥 그게 끝이다 이랬을 텐데,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그래도 신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래도 그냥 아는 정도. 뭐, 그래. 현실이 신의 뭐 표현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더 공부를 해가면, 그게 실제적으로 조금씩 더 와닿는, 이 현실의 모든 표현들이 저절로 일어나고, 내가 있다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다시 표현해보면, 깊은 잠에서 온 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존재한다. 이게 삶과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하는데, 실제 우리가 내가 존재한다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메커니즘이. 솔직히 똑같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존재하든 내가 존재하지 않든 우리는 계속 큰 존재거든요. 그 작은 존재로서의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비교하면. 그래서 존재하지 않음으로 전 최근에 조금씩 더 글로 가는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그쪽으로 좀 뭐 좀 이해가는, 드는데,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죽는다, 존재한다, 산다, 이런 것도 조금씩. 어.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 항상 하는 생각이, 아, 내가 개인적인 감각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하거든요. 어. 우리가 이걸 태어났다고, 태어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기보다는 너무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100%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거는 100% 사실은 아니거든요. 시간 체크를 안 했는데, 아까 2시 10분부터 했어요. 한 3시 한 10 몇 분? 그때까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매 순간에 자기 자신이 연결이 없으면 좋은 게 뭐냐면 죄가 없거든요. 죄가 사라지고, 죄가 있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모든 죄는 과거의 것이거든요. 과거에 내가 뭐가 했다. 그래서 제가 죄책감을 겪어가면서 느낀 게, 과거의 기억들도 좀 회원이 돼가는데, 모든 죄는 과거의 것이에요.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뭐 했는데, 모든 죄들, 그런 죄들, 회개하는 게 아니죠. 매 순간에 이제 과거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과거가 떨어져 나가면 동시에 미래로 투사를 덜 하게 되면서 미래도 제 이해로는 사라져 가거든요. 안 떠올라요, 미래가 잘. 과거가 떠올려야지 미래도 같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떠오르는데, 이제 안 떠오르면, 이제 떠오르는, 지금도 이제 좀씩 안 물론 저는 솔직히 잘 안 떠오르는데, 근데 가끔 떠올려라 그러면 떠올릴 수 있거든요. 오늘 며칠이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떠올리면 떠오르는데,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잘 안 떠올라요. 제가 오늘 최근에 8월 달인가? 이제 그것도 체크를 했거든요. 8월 달이구나. 그리고 뭐 가끔 제가 암막 커튼 이거 치고 있으면 지금 오늘은 오후 2시에 내가 강의를 한다 그러지만 가끔 이제 시계만 보면 2시로 하면 아, 새벽 2시에 오후 2시인 줄 알고 잠 안 자고 그래갖고 내가 암막 커튼 이거 치면 안 되겠다. 이게 암막 커튼 치니까 똑같아요. 나하고 밤. 이게 쳤을 때 햇빛 들어오면 낮인데 가끔 컴퓨터 한다고 이거 쳐놓고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새벽 2시에 점심 먹으려고 한 적 한 번 있었거든요. 최근에. 아, 그래갖고 이게 시간에 대한 착각이 되게 심하구나. 그리고 새벽이더라고요. 내가 이거 완전히 이게 바뀌었네? 낮가방이 바뀌었구나. 그래갖고 최근에 또 그거 맞춘다고 또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가진 어떤 이 기억이나 생각이 떠올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좀 익숙해져 있지만 그게 틀어졌을 때 우리가 기회가 오거든요. 우리가 뭐 시간관념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왜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지? 누군가의 약속을 하면 뭔가 어그러지지? 이러면 시간관념에 늘 맞췄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늘 이제 좀 무기력한 게 많아서 미루다가 집안일을 하는데 최근에 안 미루면서 하면서 설거지도 하는데 이제 단점은 자기 비판을 하는 거지. 야, 니 그거밖에 못해. 뭐, 니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온갖 소리가 들리지만, 근데 둘 다 똑같거든요. 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아, 이제 나는 안 미루기가 아니고 똑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안 들어요. 나는 안 미룬다, 뭐, 미룬다, 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 판단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자기 비난을 하면서 뭔 생각하냐면, 자기 사랑이 뭐지? 보통 자기 사랑, 그러니까 좋은 게 내가 누군가를 뭐, 누가 정말 씨요, 사랑이 많네 해도 이제 그런 거에는 동의시가 안 되겠죠. 아니, 나는 뭐 똑같아요. 나도 내가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냥 그뿐일 뿐. 그게 난 너무 좋아요. 이 길을 가는 게. 나 너무 불안해요. 이럴 때, 저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데 내가 고쳐서 뭐 불안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안 그런데요. 난 노력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러는데 됐는데요가 없는 데서 오는 어떤 동질감, 공명, 공국 그게 있어요. 됐다는 게 없으니까. 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됐어요. 뭔가를 저도 다 해봤잖아요. 뭐, 또 기대도 많이 가졌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뭐가 되겠지 했는데, 어떤 것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 그게 너무 좋은 거고. 근데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나쁘게 보잖아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면, 야, 이건 뭐, 아직 못 깨달았네, 이러는데, 저는 뭐 깨닫지도 못한 거죠, 결국. 그렇게 따지면. 못 깨달았어요. 그냥 나는 나로 살았을 뿐이거든요. 내가 좀 초라함이나 뭐 이런 걸 그냥 경험했을 뿐인데, 뭔가 됐으면 분명히 거기에 붙어가지고 나는 이제 됐다 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붙은 거는 그냥 운동 열심히 한다 이 정도 붙어가지고 이제 모임에서 헤어질 때 기대 선생님이 포옹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 물어봤는데 내가 이게 여기 그거에 이제 동의시 돼 있는 나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게 좀 동의시 돼 있어요. 왜 하루에 그 부분이 좀 크거든요. 저도 이제 거의 뭐 집에서 일상하고 이제 운동하는 게 그게 의미가 좀 부여가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또 여유 시간 나서 컴퓨터 음악, 영화, 게임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좀 편하게 살아가는데 대책 없이,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담배 피면서 저도 이제 그 토토님이 말한, 씨, 내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어저께도 좀 올라오대요.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라는 생각에 이제 두려움만 경험했을 뿐. 크진 않았어요. 미세하게. 그 감정도 막 격렬하게 올라오진 않고, 뭔가의 두려움, 생존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조금씩 경험하고, 또 집에서 뭔가 하면, 이제 자기 비판을 좀 하고, 그리고 남한테 화를 냈을 때 특히 비판을 많이 하대요. 야, 그래갖고, 뭐, 네 미안, 한테 죄책감도 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한다라기보다는 솔직히 억눌러 놨던 게 이제 빗장이 풀리니까 또 저절로 일어나더라. 내가 나를 비난한다가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더라. 어, 내가 뭐 이게 억눌러 놨었던 것 같아. 이게 막 억눌러 놓고 뭔가 또 자기 사랑 하니까 나도 이 반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이란 관념이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싫었던 내 자신이 너무 싫었던 거울조차 볼 수 없었던 나를 그 기억을 다시 괴롭게 떠올린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떠올려서 너무 좋았어요. 그랬구나. 나도 사진도 못 찍었지 하면서 수학여행이 너무 싫었던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만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그런 게 좀 회원이 되면 내 거울도 좀 보고 사진도 보고 하겠죠. 이제 부끄러운 게 좀 덜하는. 근데 최근에는 아직까지는 좀 있더라고. 부끄러워하더라고. 나 자신을 보는 거. 그 셀카를 못 찍는다는 게 너무나 공감이 돼. 내가 날 찍고 나면 뭔가 좀 솔직히 말하면 못생겨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안 그래도 감정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예전에 이제 도덕경 모임 갔을 때 어떤 이쁜 분이 또 남자분도 되게 건장하고 다들 이쁜데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 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아니 저런 외모를 가지고 왜 마음에 안 들지? 운동도 근육질에다 여자분도 뭐 되게 살도 엄청 빠지신 분이 저한테 살 빼야 된다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성형하신다 이러길래 그걸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 알바생들도 다들 저랑 같이 일했던 알바생들도 다 살이 되게 말랐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살 뺀다고 하길래 그때 당시엔 그랬죠. 네가 왜 살 빼? 이랬는데 그게 이제 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걸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고 왜 저렇게 몸무게에 집착하는지 좀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가 돼요. 그때는 제가 아니 왜 저러지?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때 공부 처음에 할 때라서 자기를 좀 사랑해야 되는. 근데 이제 그렇게를 말하기보다는 그것도 괜찮다는 말을 뭐 할 수 있겠죠. 그 대신 그거를 저항하거나 고치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고, 자기가 싫은 마음, 뭐 그런 거 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진정으로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엄격했던 좀 자기가 싫었던 그런 자신을 이해하는,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진정으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의 전부를 만나는 사랑이 아닐까. 좀 그게 좀 저도 최근에 좀 달라진 게 사랑해야지 이게 좀 있었거든요. 자기를 사랑해야지 뭐 있었는데 그게 좀 지평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그 사랑이란 관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슬픔 이런 거 할 때는 건데 저희 주변 지인 세 분이 내가 너무 싫었다고 할 때 전 공감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멀리 와서 인연이 최근에 못 만나고 있지만, 그래, 나는 아닌데, 이랬어. 나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데 이랬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자기를 싫어할까? 그랬는데, 그게 저의 또 한 모습이더라고요. 그 공통적으로 할 때 저도 나도 저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느낌으로 많이 안 오니까 그냥 조금 느낌만, 뭐 내가 수치심이 있네, 이 정도로 해다가, 이제 최근에 그런 걸 좀 풀러서 그런가? 엄청난 생각의 형태로 비판을 많이 하길래, 이제
명백하게 보이다. 이 KT 책도 아까 이제 처음 들어올 때 인용한 것도 어떤 그런 자기 비판만 있으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자체 한 장면. 근데 연결시키면 자기 비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자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아직도 덜 되고 저 자기 사랑으로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한 장면 한 장면은 그대로 그거 자체거든요. 내가 아무리 고통을 받든 괴로움을 받든 정말로 괴로워도 괜찮거든요. 괴롭고 일그러지고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 것도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고통 말고 고통의 반대 개념이 평화잖아요. 고통 없는 평화. 그거를 이제 앞에 두니까 그리고 연결시키니까 언젠가 되겠지라는 상상 속에서 이제 이걸 좀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언젠가 되겠지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외면하게 되고 그 고통을 겪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겪는다기보다는 좀 해석하는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아, 아니면 나름 또 다 겪긴 겪죠. 근데 이게 저항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나는 고통 없는 평화를 찾을 거야. 뭐 나중에 될 거야, 다음에 될 거야, 내일 될 거야 하는데 정말로 그런데 다음이나 내일이 없고 매 순간에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끝이거든요. 어. 그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했나? 어, 진짜 하루하루밖에 없거든요. 매 순간. 하루하루 사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는 솔직히 하루하루도 아니고 하여튼 매 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공감되는 거는 하루니까. 진짜 하루만 살면 되고, 그 하루하루만 살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내가 연결 안 시켜도 또 하루하루를 살면,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봤을 때 연결된 것처럼 보여서, 너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하면, 나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연결되면 불안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연결성 끝에는 뭐가 있는지 또 상상이 안 되잖아요. 또 내 연결성 끝에 마지막에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적인 어떤 그거밖에 없는데. 그때 연결의 끝은 우리는 죽음이잖아요. 쭉 나이 먹고 연결 끝, 죽음. 처음 시작은 탄생이고. 그 연결성이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저도 좋아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또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끊거나 하지 않고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매 순간에 지금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책임을 지는 만나는 그거 하나면 돼요. 늘 같은 말을 하지만 형님이 저번에 뭐 옛날 것까지 다 들었다 했는데 저는 제 기억으로는 이런 표현을 다양하게 했다. 나름 다채롭게 했다 했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랬는데 어. 근데 저는 나름 노력은 했는데, 왜냐면 지루하잖아요. 같은 얘기하고. 그래서 나름 다르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전달하고자 하는 건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밖에 없다. 뭐, 저번 강의에도 지금밖에 없다. 삶은 이렇게 연결성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저도 약간 예전 같았으면 또 못했을 표현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제 저의 수치심, 뭐 자기 혐오도 얘기했지만 기쁨도 똑같거든요. 기쁨, 전부 다 제 안에서 저절로 출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낫다라기보단 기쁠 때는 정말 기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삶의 기쁨이란 게 내 개인이 뭐가 돼서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삶의 아름다움도 있고 뭔지 모를 안전함 뭐 그런 것도 가끔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슬픔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 가끔씩 울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진짜 제 개인이 뭐가 돼서 기쁘진 않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원래 좀 이기적인 게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좀 나만 생각하는 이게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삶 자체가 마치 왜냐면 제가 삶 자체라는 느낌 솔직히 그러니까 삶이 너무 좋고 잘 돌아간다 이게 내일이 아닌데 하여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쁘다 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해도 뭐 남의 강아지에 물 주는데 뭐가 제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라면. 근데 그냥 삶 자체의 어떤 풍요랄까 어떤 잘 돌아감 그걸 내가 왜 좋아하는지
근데 거기에 개인이 좀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점점 그렇게 좀 배워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 또 개인이 있어도 괜찮고 저는 진짜로 그냥 뭐 저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게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저밖에 모르더라고요. 그게 저고 저는 제 생존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감각되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게 감각이 되니까 날 지키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가끔 배려를 하죠. 근데 그것도 나를 위한 배려죠. 어떻게 보면 누가 얘기하든 날 위한 배려?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배려하고 뭐 아니면 진심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적인 것과 뭐 이타적인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런 게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 이기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아, 난 나밖에 몰라라고 하는데 그 나밖에 몰라가 정상적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 원래 그랬고 사실 그 나밖에 몰라 때문에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돕지 않으려 그래도 내가 내 돈 벌고 세금 내고 뭐 하는데 나라에 봉사하는 거거든요. 뭐가 그 의도야 뭐 나를 위해서 하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갖고 판단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이제 1시간 10분 남았 다들 그 수면은 잘 취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좀 최근에 한 이틀 안 자는 걸 이제 재미 들려가지고 저번에 한번 모임 한다 그랬을 때 우리 바다님이 그때 저 모임 같이 밥 먹자 그랬을 때 잠 못 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좀 계속 힘들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잠 못 자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잠 못 자고 좀 못 잔다기보다는 안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이틀 동안 안 자고 이렇게 딱 뭐 하고 하루 또 푹 자고 근데 일할 때는 이게 되게 부담이었거든요. 일할 때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일을 안 하니까 안 자는 게 좋더라고 또. 그러니까 이 시각이 좀 다른 게 또 육체적인 것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운동을 또 하러 갔다가 근데 확실히 안 좋은 거는 이제 이틀 안 자고 내가 조깅했는데 다리가 그 송아지처럼 이게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뛰다가 말았거든요. 뭐 요런 거는 내가 조심해야지 하고 그날은 좀 뛰다가 집에 왔는데 그안 자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에 본 시각도 좀 다른 게 최근에는 좀 잠 안 자는 거에 대한 건 좀 피곤한 건 있어도 그냥 뭐 경험할 만하다 뭐 그런 거 이틀 3일 저번에 한번 바사님하고 할 때 4일이었나요? 뭐 뷔페 먹으러 가자 했을 때 그때 진짜 그때가 되게 저항도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3, 4일 참 일도 하고 하니까 그때가 근데 그때부터 솔직히 불규칙적으로 막 깨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내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불면증 때문에 미치겠다면서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 표현을 계속 하시길래 제가 그때는 뭐 안 겪을 때라서 왜 그걸 맞추냐고 정말 한 번만 일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일도 안 하고 일 안 하는 김에 그 맞추지 말고 그냥 어? 밤에 자든 낮에 자든 그냥 그 자연스럽게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낮에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는 그 생활 패턴 맞춰야 된다. 그걸로 엄청 또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저도 이 입장에서 이제 일을 쉬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같이 왔었거든요. 잠이 안 오고. 안 맞춰지는데 가끔 이틀 하다 보면 아니면 하루 반 되면 맞춰져요. 아침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나고. 또 어느 날 안 맞춰지고 또 맞춰지고. 그렇게도 알아지는구나, 이러면서 또, 나름 그렇게 배워갈 수 있는데, 우리는 뭔가 맞추는 거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어떤 외적인 기준이랄까? 어떤 밑으로 왔던 말들에. 너무나 밥은 하루에 3끼 먹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새 그건 적대요. 저도 뭐 한 끼 반 이렇게 먹는데, 그 대신 한 끼 먹을 때 진짜 맛있게 먹고 맛있는데, 이제 좋은 건 아이스크림도 이제 최근에 많이 먹거든요. 밥 대신 아이스크림. 예전에 막 그런 거 먹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런 것도 먹고 하는데, 오히려 더 나는 뭐 예전처럼 막 건강 챙겨야지 이런 느낌 아닌데, 더 좋은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생활 패턴, 건강 상태가 아니고,
근데 누구나 좋다 하는 거는 뭐 따라 하기도 하는데, 그러진 않는 거. 저는 저 자신만의 또 패턴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맞추는 거 아침에 일어나고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번에 7시에 일어나서 기적이다. 야, 7시에 일어났네 하는데, 그게 오래 안 가, 이틀 정도 그렇게 하다가 또, 딱 2시에 강의하고 맨날 2시에 출근했던 게 강의서 그런가. 2시가 저한테는 아침 7시 느낌이거든요. 오후 2시가. 그래서 저녁 한 7시 되면 또 이제 몸이 막 활성화되고, 그리고 7시부터 12시 사이가 제일 활동적인 느낌?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주관적이네 하면서 최근에 그런 것도 좀 배우게 되는 그런 것. 근데 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시 20분이. 너무 연결성 하면 또, 연결성이, 내가 일부러 끊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도 가끔 이제 살아가다 보면, 기억에 탈락이 있을 때, 삶이 연결돼 있지 않다는 그 진짜로 과거가, KT가 표현했지만, 거기는 시간도 공간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표현처럼,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표현처럼. 실제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앨 필요도 없고요. 실제로 없기 때문에 단지 그게 생각의 형태로 우리가 강하게 남아있는 습관처럼 패턴처럼 이것도 그 카르마 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래를 늘 떠올렸던 이 패턴 그거 그대로 만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떠올려도 괜찮거든요. 떠올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나 그거를 이제 무의식적으로 돼 있으면 그거에 이제 동실돼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가끔씩 우리가 이런 거 환기시켜 주면은 미래를 달려가는 그 마음과 과거를 회상하는 그 마음 속에 실제로 있는 게, 지금이라고 하는 것도 내 기억에 아니 판단에서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의무, 모든 의무죠. 지금 살아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좀 해방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아까 표현한 삶의 목적이나 동기가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동기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거든. 음. 그리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 동기가 없으면 편해요. 진짜 편해. 그건 확실해. 그 진짜 너무 편해. 왜냐면 걱정 뭔가를 달성하면 좀 해야 될 게 너무 많긴 한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제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 그 부가적인 목적은 뭐 나중에 생기거나 정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너무나 이제 강박적으로 100% 그래야 된다. 특히 무기력하신 분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목적을 잃어갈 때 한 번 정도는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봤으면 하는 마음에 또 이런 얘기를 2번 정도 드리는 거. 제가 무기력했을 때 삶의 목적이나 귀찮을 때 뭐 그런 게 생각도 안 났을 때 그때도 그 생각했었어요. 그래, 그냥 살자. 이래갖고. 그랬던 것처럼. 근데 실제로, 삶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근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고로. 저도 이제 뭐, 이틀 뒤에 내가 목적을 정해서 뭐 한다 했는데, 그게 약해서 금방 사라지고,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실제성이 없어 보이고, 마치 꿈처럼. 그러니까, 정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내 계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절로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조금씩 배워가는 거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 원래 안전하고 원래 편안해. 근데 그 편안함을 우리가 못 믿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노파심이 하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뭐 목적을 버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저와 같이 삶의 동기부여나 그게 안 됐었던 분들에게 조금은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얘기 옛날에 한 번 했다가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한 번 했다가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안 맞죠. 목표 지향적인 분들이 제 이야기에 힘 빠진다 그러더라고. 힘 빠진다.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저도 그 목표 지향적일 때 그런 말 들은 걸 싫어했거든요. 내가 왜, 그럼 그것도 맞거든요. 목표 지향적으로 사는 것도 맞는데, 100%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또 한번 길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1시간 딱 된 것 같은데, 좀 강박적이지만,
저번에 이제 두 번, 세 번 영상 보니까 뭐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갖고 이번 주는 내가 1시간 지켜야지 했는데 좀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같이 한번 또 오늘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동안 더운데 좀 수고하셨습니다.